조선의 왕 정조가 죽는다. 그는 조선을 바꾸려 했던 왕이었다. 붕당간의 균형을 맞추고 능력 있는 인재를 직접 등용하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다. 조선을 지탱하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조선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왕위에 오른 건 11살의 어린 왕 순조. 정치를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 왕은 있었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없었다. 이건 단순한 어린 왕의 문제가 아니었다. 권력을 대신 행사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틈을 잡은 인물이 있다. 정순왕후. 노론벽파의 중심 인물이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다. 권력은 비어있지 않는다. 비어있는 순간 누군가 반드시 채운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권력을 잡은 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 정조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1801년 신유박해. 겉으로는 천주교 탄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수청이었다. 정조를 지지하던 세력, 개혁을 추진하는 인물들, 이들이 대거 제거된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방향이 바뀐 순간이다. 개혁에서 유지로, 균형에서 독점으로 조선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선다. 이후 권력은 안동 김씨 가문으로 넘어간다. 김조순. 그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인다. 순원 왕후. 왕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권력의 중심이 들어간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구조의 변화다. 왕이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가문이 권력을 통제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때부터 조선은 바뀐다. 왕의 나라가 아니라 가문의 나라가 된다. 세도 정치.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다. 권력이 특정 집단에 고정된 상태. 그리고 그 권력이 스스로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태다. 관직은 매매되기 시작하고 과거 시험은 공정성을 잃는다. 능력보다 혈연, 실력보다 관계, 이 기준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이 변화는 행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준다. 중앙은 점점 약해지고 지방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수령들은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백성들은 호소할 곳조차 사라진다. 국가는 존재하지만 국가의 기능은 점점 사라진다. 그 결과는 백성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는 원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완전히 변절이 된다. 전정은 과도한 세금이 되고 군정은 죽은 사람에게까지 부과된다. 백골징포, 황구첨정, 환곡은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였지만 이자를 붙여 되갚게 하는 고리대금으로 변한다. 농민들은 버틸 수 없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진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건 단순한 가난이 아니다. 삶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람들은 버티지 못한다. 1911년 홍경래의 난. 평안도 지역에서 시작된 이 반란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다. 소복지역 차별, 중앙 권력에서의 배제, 그리고 과도한 세금.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결과였다. 하지만 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그대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1862년 임술 농민 봉기. 민란은 전국으로 퍼진다.
조선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나라가 아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권력은 소수의 가문에 집중되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삼정은 무너졌다. 이 모든 것이 수십 년 동안 쌓여 결국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 조선의 붕괴. 외세는 원인이 아니다. 이미 내부에서 무너진 결과였다. 그렇게 조선은 무너졌다.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선택과 구조의 결과였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나라. 그리고 그 균열은 끝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역사는 항상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무너진다. 그게 조선이었다.